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12월 1일이네요. 12월의 첫날이에요. 12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2월 한 달 남았다고요? 네. 올해가 한 달 남았죠. 네. 맞다. 네. 네. 새해 계획 들어봐야겠는데요? 새해 계획이요? 네. 벌써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아직 새해 계획.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1월 1일. 네. 아침이 생각나네요. 2015년 1월 1일이요? 2015년 1월 1일 아침. 오. 그때 뭐 하셨는데요? 그때 정동진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오. 네, 수련회 가서 정동진에서 해봤어요? 네, 오. 소원 빌었거든요. 무슨 소원 연등 비셨어요? 날리면서.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입니다. 세 가지 소원 빌었는데요. 오. 첫째,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는 개인적인, 셋째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히랄라 씨는 올해 1월 1일 소원 비셨나요? 아니요, 저는 올해 1월 1일 날 네. 예쁜 나이 25살 노래를 25번 불렀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지막인 것 같아서 네. 그랬고요. 2015년 계획은 이뤘습니다. 이뤘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와, 이렇습니다. 계획을 이룬 히랄라 아나운서와 네.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15년 계획 베스트 5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1위가 다이어트였어요. 2위는 금연 아닌가요? 맞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지키셨는지 모르겠네요. 3위가 자기개발, 4위가 돈 모으기, 5위가 영어 공부. 5위가 연애, 결혼 연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요. 계획 다들 잘 이루셨나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2015년도 내년도 계획을 네. 좀 미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요. 네. 2016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일주일 넘게 겪다 보면 2016년이 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부터 저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보고 5시에 일어나보고 9시에 일어나보고 네. 네, 이런 걸 하면서 맞춰가죠. 1년의 계획이니까 네.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계획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더 즐겁다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영화에서 얘기하네요. 나왔나요? 네. 그래요, 맞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란 걸 배우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명언이네요. 네, 역시. 알겠습니다. 네. 12월 1일 화요일 정우를 부탁해. 이 노래로 출발해볼까요? 어떤 노래인가요? 미스터2가 부릅니다.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왔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만나러 갈게요. 네. 오늘 처음 출첵하신 분 어제 약속을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네요. 에별리고님 정각 출첵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라고요? 어린이가 아니죠. 성인이죠. 와, 정말 약속 지켜주셨네요. 네. 네.
감동.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자 톡톡님 출석합니다. 팟빵 라디오 개국했던데요. 크크크. 경쟁자인가요? 하셨어요. 경쟁자인가요? 그럼요. 아,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겨야지. 네. 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경쟁자죠. 해님처럼님 처음 출첵하신다고. 우와, 처음 듣는 정오를 부탁해. 앞으로 매일 올게요. 하셨어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정오를 부탁해 시작한 지 한 2개월 좀 넘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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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주 인사해 주세요. 네, 정말 자주. 반가울 것 같아요. 네. 해님처럼님. 선마님, 정오를 부탁해 출석해요. 12월의 첫날. 너무 추워졌어요. 하셨어요. 정말 추워요. 근데 아까 보니까 햇살은 조금 비치더라고요. 서울에는요? 네, 서울에는요. 네. 네. 서울만. 네. 선마님께서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헉, 이거 눈바닥에다가 이거를 그리셨나봐요. 크리스마스 트리. 우와. 진짜 이쁘네요. 예쁘다. 네.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음. 새하얀 눈 위에다가 트리를 그리셨네요. 네, 예쁘다. 너무 이쁩니다. 네, 예쁩니다. 와이로 스텔로님도 출첵해 주셨고요. 제주강님도 오셨습니다. 네. 다름과 닮음님 오셨네요. 출첵 양다리 힘듭니다. 양다리? 오늘 이제 그 팟빵 라디오 개국해서 아마 네. 그쪽도 들어보시고 아. 국민 라디오도 들으시느라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양다리 못된 겁니다. 하나만. 에별리고님께서 3학년 8반 에별리고 어린이라고. 아이고, 또. 아유, 네. 귀여라. 3학년 8반이시군요. 8반까지 있네요. 네. 저 이제 알았습니다. 몇 반인지. 네. 이제 오늘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오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튼튼. 건강을 부탁해. 네, 건강을 부탁해. 여러분의 건강을 오늘 책임져 주실 분은요. 36.6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6도씨 정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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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나 언제 얘기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막 움찔움찔. 네, 움찔움찔 하셨어요. 아, 재밌어. 네. 아유, 정쌤 감기는 좀 쾌차하셨나요? 네, 감기는 거의 다 나았고, 다 나았죠, 사실. 다 나았고, 아마 이제 감기의 합병증으로 생긴 축농증 때문에 지금 코맹맹 소리가. 네, 그러니까요. 조금, 네, 너무 섹시하게 들릴 수 있으니. 올겨울 정말 고생하시네요. 감기가 네. 2번이나 걸리셨어요. 이제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네. 아까 에벨리고님 3학년 8반이라 그랬는데, 저도 3학년 8반인데. 그렇군요. 같은 반인데. 네. 나 진짜 이래, 안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4학년 되면 더 힘든데. 그쵸. 3학년부터가. 네. 아까 네. 오셔서 김밥을 급히 드셨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갖고, 네. 게다가 저희 다음 주에 제가 또 휴가라 네네. 못 와갖고 다음 주분까지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네요. 네. 네. 근데 김밥 보니까 네. 그 편의점에서 네. 구입하셨죠?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오면서 김밥을 좀 사오려고 그랬는데, 네. 그 카페에서 어제 고양이가 컵을 다 깨먹어갖고, 아이고. 컵을 사오라는 미션과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느라 조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상 어쩔 고양이가 수 없이. 컵 깨면 혼나기도 하나요? 근데 걔네들이? 뭐 사실 좀 일부러 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관심 받으려고 그런가? 아니 최근에 걔가 이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더니 아. 그거를 좀 보복의 의미로 깬 것 같은데 문제는 컵을 하나 깬 게 아니라 네. 컵을 올려놓는 쟁반 전체를 다 뒤집어갖고 아이고. 물컵이 한 20개 가량이 그냥 와장창 깨지는 바람에 아이고. 카페에 지금 물컵이 없다는 아이고. 정말요? 네. 사고를 쳤네요, 걔가. 네, 아주 미워요. 지금 손 들고 있나요? 지금 자고 있겠죠. 네. 마음 편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은 항상 건강한 음식만 드실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오늘 아무거나 드시더라고요. 네, 아무거나 먹어요. 별로 대신에 신경 안 이제 쓰시더라고요. 저는 아침 식사를 다 과일로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점심에 그렇게 먹어도 약간 죄책감이 덜하달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요새 아침을 매일 과일로 먹는데 어느 집에나 많은 과일, 감이 요새 참 많잖아요. 감이요? 감이 한참 수확 시즌이라서 네. 없으세요? 네, 좀 없어요. 갖다 드릴까요? 저희 네. 감 안 감이 뭐 지금 박스로 못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저 아직까지. 아, 저도 진짜. 저 오래돼서 네. 못 먹었는데.
있는데. 저희는 단감과 홍시가 항상 넘쳐나기 때문에 우와. 그걸로 거의 아침을 때우고 있어요. 야, 우와. 좋으시겠다. 네. 맛있겠다. 네. 그러면 저 다음 주에 감 좀 주시나요? 다음 주엔 제가 안 오고요. 다다음 주에 제가 한번. 네. 다다음 주에 저 누워 있겠습니다. 감 떨어지나? 네. 오늘 주제는 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이나 감기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오늘도 본격적으로 감기에 대한 이야기, 특히 감기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감기약. 네네네. 오늘의 신청곡은 오늘은 이기찬의 감기입니다. 감기죠. 네, 이 노래 들어야 듣고 합니다. 오겠습니다. 네. 나는 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 나도 내 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네, 이기찬의 감기 정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네. 에별리고님이 같은 반이라고 같은 반이셨군요. 완전 네. 반갑다고. 그렇군요. 모르셨네요. 같은 반이었는데도 네, 오늘 그러네요. 아셨나봐요. 같은 반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정환님, 세숫길 해수길 정환님이시죠. 20개 정도는 뭐 깨고 콕콕코 하는 잠자는 36.6도씨의 고양이. 정쌤 하이요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청라에서님이 6도씨 정쌤 목소리 매력있다고. 네, 코맹맹이 섹시한 목소리가 이게 또 한정적인 시한부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요때 반짝 또 들어줘야 돼요. 아, 웃겨. 네. 에별리고님도 정쌤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서 체조 또 해야겠죠? 오늘 체조는 허리 디스크 예방하는 체조입니다. 아, 그런 체조가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먼저 2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허리는 지그시 펴주고 가슴 펴고 목 어깨에 힘 빼고 턱에 힘 빼고 시선은 먼 산 보듯이. 먼 산? 네. 발은 세게 구르지 말고요. 가볍게 톡톡톡 걷는 느낌으로 제자리 걷기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안 일어나실 거잖아요. 허리 아프면 30분에 한 번씩, 일반 네. 환자는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척추 와. 피로도 풀리고 몸 순환에도 좋다고. 30분에 한 번씩 하면 하루에 48번 해야 되나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자다가도 하는 거잖아요. 끔찍해. 네. 두 번째 난이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난이도 업 운동인데요. 네. 두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양팔은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가슴 펴고 엉덩이 내밀고 허리 펴고 스쿼트 자세 아시죠? 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와, 아시는 이거 분? 힘든데. 이거 상상되세요? 네, 이거 힘들어요. 근데 이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네. 숨 들이마시면서 아래로 앉아주시고요. 내쉬면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앉으면서 일어나면서 이러면 되는데? 네. 네. 이러면 되고요. 이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네. 벽에 기대고 하셔도 돼요, 등. 등에 허리를 붙이고요. 네, 벽에 등을 붙이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 자세 중에 중요한 게 무릎이 너무 그 발 밖으로 나오면 네, 안 나오면 되고 허리가 펴져야 되는데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어려워서 등을 벽에 대고 하시면 오히려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등 이거 너무 마찰 때문에 뜨거워지면 어떡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요? 그 전에 다리가 아마 힘드시네요. 그렇군요. 네. 난이도 업 운동은요, 허리 통증 있으면 한 번 할 때 10회, 일반인은 20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3개에서 5세트 정도 해주면 돼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지금 하니까 허리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하셨어요? 허리 디스크 예방 체조. 네. 2가지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야죠. 겨울철 많이들 걸리시는, 골골대시는 감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감기는 증상에 따라, 맞아요. 코감기, 목감기,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몸살 감기. 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원인이 다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감기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표현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냥 일반
비의료인들이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몸살감기 이런 식의 분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의 원인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네. 그 100가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각각의 개인의 몸으로 들어가서 어떤 증상을 일으킬지가 사실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정말 다양한 상기도 감염 그냥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 기관지 상부기관지에서부터 그 위로 그러니까는 코부터 목 상부기관지 여기까지 걸리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라고 하는 거고요. 목감기, 코감기 이런 것들은 증상에 따른 분류죠. 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그냥 얘기하기 편하게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를 왜 하는 거냐면 보통 처방을 받거나 약을 사러 갈 때 증상을 말하면 그 증상에 맞게 약을 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소통이 좀 편안하게 되려고 이런 식의 분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 가서도 코감기라 그러면은 목감기하고 코감기, 기침감기 약이 좀 따로 네.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판매되는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침감기약 목감기약, 코감기약 이렇게 구별해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제 몸이 만약에 코보다 목이 더 안 좋아요. 그러면 감기가 왔을 때 바이러스가 목을 더 공격하는 건가요? 코보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좀 선호하는 부위가 있을 거고요. 그 바이러스가 나타내는 증상들이 이제 비강 쪽에 더 많이 염증을 일으키면 콧물과 코막힘 뭐 이런 것들이 심할 거고 열을 좀 내는 걸 좋아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면 몸살이나 근육통이 훨씬 심할 거고 기관지 쪽을 조금 선호하는 애들이라면 기침이 좀 더 심하겠죠. 진짜 네. 선호하는 게 다르네요. 그렇죠. 아유, 이 감기 걸릴 때 우리가 감기약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 감기약을 약국에서 그냥 종합 감기약으로 살 때가 있고 네네.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기가 걸리면 약국에 먼저 가서 종합감기약을 먹다가 잘 안 나오면 병원에 오세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 전에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 편의점에 가서 아, 딱 해열제 같은? 아니 한 그 병에 든 거 있어요. 쌍화탕 뭐 이런 거. 아니요. 감기약이긴 한데 그래요? 코코코 아, 하는, 그런 거. 감기 네. 조심하세요. 네, 감기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걸 일단 먹고 자면은 한 웬만하면 나요. 정말요? 네. 대단한데? 코코코 그거 항상 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병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거, 약국에서 파는 거, 병원에서 주는 약이 이렇게 좀 단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약의 종류나 용량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가장 높을 수는 있는데요. 아, 약국에서 먹는 약을 먹고 안 나왔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니까 나았다. 이 약이 뭔가 좀 더 좋은 약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병원 약을 먹고 나으신 게 아니라 나을 때가 돼서 나으신 거예요. 네. 모든 것은 때가 중요하듯이 네네. 감기도 그런데 감기 약을 먹는 것과 관계없이 감기는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약국약이라고 뭐 딱히 효력이 적고 병원약이라고 효험이 뭐 더 세서 감기를 빨리 좀 종식시킨다 이런 거는 없고요. 감기 약은 완전히 그냥 번외로 하고 감기가 진행되는 거는 개인 차이가 그냥 다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감기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 약을 먹고 좀 편안하게 그 일주일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증상을 앓으면서 조금 고생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감기약을 먹는다고 감기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게 사실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의학적으로 치료제라는 거는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박멸시키는 게 치료제라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증상이 줄어들면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이제 열이 나면 해열제, 기침이 나면 진해제, 콧물이 나면 비강 충혈 제거제 이런 식의 약들이 딱딱딱 그냥 매칭이 돼서 처방이 나가는 거지 실제로 그냥 감기 약이 뭐 감기의 근본적인 거를 치료해 준다던가 그런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날 때가 돼서 난 거군요. 그렇죠. 날 때가 돼서 나온 저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받는 감기약은 왠지 더 좋을 것 같고 고급일 것 같고 더 셀 것 같고 이랬는데 네.
그거 아니네요. 네, 막상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받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방 전에 그냥 내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처방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래요? 타이땡땡이라든지 네. 브루땡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병원에서 받은 처방 전에도 그런 약들이 들어있고 실제로 그냥 내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어도 병원에서 그 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약 성분을 그대로 처방을 하게 되죠. 네. 병원은 항상 이득을 보네요. 네. 왜요? 심리적으로 네. 그 시기 가장 마지막 시기에 아, 병원에 가서 나니까 병원은 언제나 좋은 곳이구나. 아, 그럴 수 있나요? 네, 약국보다 좋구나. 편의점을 이제 앞으로 가장 마지막에 가야 되겠네요. 네. 아, 스티브 자프님이 코막힘 네. 해소하는 꿀팁 좀 가르쳐달라고 하셨네요. 코막힘을 해소하는 거는 이게 뭐 감기 때문에 코가 네. 막힌 거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만성적으로 코가 막힌 분들 같은 경우도 괴로울 수는 있는데요. 그냥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재채기를 하면 코가 뻥 뚫려요. 아, 재채기가 해결책인가요? 아이 뭐 이건 농담이지만 네.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코막힘을 해소할 때 뭘 쓰냐면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김을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면 그때 살짝 뻥 뚫릴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가습을 해주시거나 전체적인 습도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계속 끓여서 드시되 물을 많이 드셔야 되니까 어차피 감기 걸리면 물을 이왕이면 끓여서 팔팔 끓는 물에 김을 좀 코로 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코 막힐 때 쓰는 스프레이 같은 거 있어요. 네. 그것들은 뭐 단발적으로 몇 번 쓰시는 건 좋지만 장기 사용은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유발성 비염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장기 사용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알러지나 만성 비염 있는 분들한테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말고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뻥 뚫리는 뭐 오트리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뭐 요새 또 많이 선전하고 팔던데 그런 것들은 네. 웬만하면은 그냥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씩만 쓰셔야지 계속 쓰시고 의존하게 되면 약물 유발성 비염에 올 확률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정쌤님도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게 네. 코막힘 해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코가 막혀 있는 건 아니고 네. 코가 약간 부어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햇님처럼님이 네. 때가 되면 선생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2주째 기침을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심하진 않지만요. 약 먹는 거 병원 가는 게 제일 싫어요. 아, 병원에, 그니까,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안 가도 되느냐. 근데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열이 좀 계속 날 때. 열이 날 때. 네, 감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좀 찌질하달까 그래서 막 화끈하게 아픈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열이 계속 막 38.5도 이상 네. 고열이 여러 날에 걸쳐서 나면 그거는 사실 감기일 확률이 좀 낮죠. 그래요? 네, 감기가 아니라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편도선염이 세균성으로 오게 되면 감기랑 좀 헷갈려요. 예. 근데 열이 나면서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네. 아니면은 축농증 같은 게 급성으로 오게 되면 급성보비동염도 콧물이 엄청 나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 말고 세균에 의해서 오는 애들은 대부분 열을 좀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세균성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병원에 좀 가서 항생제를 먹어야 세균들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열이 좀 며칠 이상 날 때랑 그다음에 그 감기 증상이 최근에 내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았던 감기와는 좀 달리 낯설고 증상 자체가 처음 겪는 증상들이다. 이런 경우도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콧물은 없는데 기침은 많이 있다. 그러면서 가래가 많이 끓는다. 네. 근데 콧물이 하나도 없다. 어. 근데 우리가 보통 감기 앓을 때 생기는 가래는 콧물이 많이 넘어가서 생기는 가래인데 네. 콧물이 하나도 없는데 가래하고 기침이 막 계속 나면 그거는 하부 기관지,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가래일 확률이 높거든요. 가래가 아래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건 감기가 아니에요. 많이들 가래가 끓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은 코가래거든요. 그래서 그 콧물 없이 기침 가래가 많이 날 때, 그리고 3주 이상 기침을 할 때. 3주 이상. 네. 근데 기침이 계속 작은 자극에도 막 이렇게 계속 나고 조금만 그 자극이 돼도 기침이 막 콜록콜록 나는데 마른 기침이 계속 되면 그거는 약 없이 해소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까운 내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분해서 네. 병원에 꼭 갈 필요가 있는 그 감기 증상도 있긴 하군요. 네. 네. 제가 감기 걸리면 네. 항상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주사. 전 주사 한 방 맞고 딱 깔끔하게 초기에, 끝내자. 초기. 네, 초기, 그게 초기에 있었는데
이 초기에 주사 한 방 맞으면 저는 잘 나았거든요. 이잘 낫는다는 거 이거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 때가 돼서 낫는 거예요. 그것도 네, 감기가 때인가요? 네, 몸살이 오려고 했다가 그냥 좀 그렇게 사그라드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게 좀 감기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 진행이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사를 맞고 똑 떨어진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게 탁 박히는 거죠. 네. 인식이. 마약처럼 자꾸. 네.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네. 네. 아유, 그래요. 오늘 약이나 주사나 뭐 다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다 속았네요. 감기의 자연스러운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는 약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단축도 못 시키는군요. 네. 다 속았네요. 네. 이게 엄청 아팠거든요. 따끔따끔했는데 주사 맞자마자 한 20분 네. 지나니까 바로 이게 따끔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통제예요, 진통제. 음. 진통소염제. 그랬구나. 네. 진통제를 맞으셨네요? 진통소염제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놔주는 엉덩이 주사가 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통소염제고 하나는 항히스타민제라 그래서요.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몸살이 있는 분들이 그걸 맞으면 드라마틱하게 몸이 확 맞아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목이 아픈 사람도 목이 이렇게 괜찮아지고 열이 나던 사람도 열이 떨어지니까 그게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기침, 콧물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히스타민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비물도 좀 줄어들고 기침도 줄어드니까 확실히 편안해지긴 하죠. 편안해지는데 약을 드셔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괜히 무서운 주사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무섭긴 한데 네. 진짜 주사 맞으면 바로 나으니까. 저도 주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약이나 비슷하다면 주사 앞으로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사를 굳이 이렇게 굳이 안 맞으셔도 돼요. 네, 두려움을 네. 이렇게 가지면서까지 맞을 필요는 없겠네요. 네, 아무튼 주사든 약이든 네. 다 때에 맞춰서 네.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감기 그러면 병원 네. 갈 필요도 없고 네.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 맞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서 어떻게 네.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라기보다는 힘들면 먹어야죠. 몸살이 나고 열이 나는데 막 네. 혼자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참을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다만 이제 감기에 도움이 되는 약제가 되게 한정적이기는 한데 딱 두 가지가 되게 메인 약제거든요. 네. 첫 번째가 진통 해열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감기약 상비약으로 두시면 좋은 것들이 그런 진통 해열제 계열의 성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랑 코가 막힌 거를 좀 뚫어주고 콧물을 멈추게 해주는 계열의 약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두 가지가 감기 걸렸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약인데 그런 거가 혼합 성분으로 나오는 종합감기약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종합감기약들은 대부분 그 두 가지 성분이 메인이라서 뭐 아무거나 종합감기약 드셔도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종합감기약에는 한방약제와 양방약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방약제에는 뭐 감초, 당귀 막 이런 거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즉시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서 뭐 30분 안에 열을 떨어뜨려주거나 진통이나 해열 효과가 즉시 있는 건 아니고 한방약제들은 대부분 아주 천천히 만성적인 좀 장기적이고 미미한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즉시 효과를 얻으시려면 그냥 그 양방이라는 말도 좀 웃기지만 그런 약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감기약을 떠나서 우리 몸에는 염증이 있을 때는 물이 많을수록 좋아요. 수분이 많이 들어올수록. 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권장량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2리터에서 3리터. 물은 꽤 진짜 많은, 너무 중요하네요. 네, 꽤 많은 양인데 그 정도는 드셔줘야 몸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요. 좀 푹 쉬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제일 자고. 어려운 것 같아요. 감기 걸렸을 때 좀 쉬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다들 일하느라 바쁘고 맞아. 세상 사느라 바빠서 네. 아이고. 감기 걸렸을 때 네. 뜨거운 사우나 있잖아요. 네. 사우나 가서 막 땀 흘리고 네. 이러면은 괜찮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초기에 감기 증상 초기에는 몸살처럼 오거든요. 전신 네네. 증상이 이제 약간 열이 나거나 두통이 오거나 요럴 때에는 체온을 막 그러니까 체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우나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피하는 게 좋아요?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군요. 네.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소주에 고춧가루 그거 먹고 이거 한 잔만 먹으면 난다. 민간요법. 뭐 네. 이래가지고 제 친구가 먹고 쓰러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되죠 절대. 감기가 걸렸을 때 그 코나 목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그 염증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네. 아유, 그 친구 어떡해. 네, 아유, 이거는
이거는 민간요법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죽으라는 거죠. 술을 먹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아유, 감기가 걸려도 술을 먹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표현한 게 술 마시는 분들은 감기 걸렸을 때 꼭 이거 술 먹으면 낫는다고 아유. 권장하시더라고요. 아유, 안 좋습니다. 네, 꼴통화이트님이 오잉 정제작쌤이다 하고 방송 출연 준비 완료 푸잇 하는 귀여운 고양이 우와. 사진 올려주셨고요. 헬멧 쓴 거 올려주세요. 네, 헬멧 쓴 고양이. 귀여워요. 바람이 불고님이 네. 이거 한쪽 콧구멍이 삐뚤어졌다는데 수술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한쪽 콧구멍이라기보다는 코가 이제 구멍이 양쪽에 있는데 가운데를 그 경계를 비중격이라고 해요. 비중격. 네, 코 가운데 있는 벽이죠. 그 벽이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코 벽이 비뚤어지면은 그 비뚤어진 양쪽 콧구멍에서 이제 숨을 쉴 때 그 안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와류가 형성이 돼요. 공기의 와류가 와류. 형성이 되고 특정 공간이 계속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아서 코피가 계속 나거나 아니면 코막힘 증상이 계속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겨서 중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만성 비염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격을 먼저 이제 수술을 하기를 병원에서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도 같이 있는 경우라면 중격을 손을 본다고 해서 알레르기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네. 기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의 관리가 되면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좀 그 비중격이 비뚤어졌을 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100% 깨끗하게 완치가 되느냐 혹은 비중격을 고친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복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상의하고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불고님 잘 상의 의사와 상의 후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로니님도 정쌤 반갑다고요. 감기 조심할게요 해주셨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기 선마님도 알레르기 비염에 감기가 자주 걸려서 올해 너무 힘드셨다고요. 맞아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일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게 바이러스들이 좀 좋아하는 환경이 돼요. 네.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곳은.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을 많이 드시는 거랑 평소에 잘 쉬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식염수, 생리 식염수를 좀 사셔다가 코 안을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코로 들이마셔서 입으로 뱉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유, 그거 기술이 어떻게 필요한데 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게 의외로 어렵지는 않은데 네. 좀 거부감이 많이 거부감이 있으셔서 있어요. 그렇고 네. 이게 그냥 들이마시기가 좀 불편하면 일회용 주사기 중에 세정용 주사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세정용 주사기가 끄트머리가 되게 뭉툭하고 두껍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쭉 뽑아서 한쪽 콧구멍으로 세정용 주사기로 이렇게 식염수를 밀어서 넣으면 고개를 숙이는 방향에 따라서 반대쪽 콧구멍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목으로 넘어가서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식염수를 사다가 약간은 미지근하게 체온이랑 비슷한 정도 온도로 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 감기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염 전체의 증상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36.6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 정쌤과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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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정 우리 부탁해 정 우리 부탁해 정 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 우리 부탁해 부탁해. 12월 1일 화요일 오늘은요. 건강을 부탁해. 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소소님 또 이거 소금물 넣어서 입으로 뱉는 거. 저희 어렸을 어머니도 때 많이 막 저한테 오랫동안 하라고 했던 했었다고요. 건데. 처음엔 고문당하는 느낌이지만 익숙해지면 그럭저럭 할만하다고요. 네. 햇님처럼 님도 감기 빨리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환님께서 공지 부탁하셨네요. 올려주셨네요. 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크 콘서트가 있네요. 21세기에 이게 뭐예요? 국정화 절대 안 됩니다. 네, 3번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하는데요. 12월 8일에 하고요. 그리고 12월 15일, 12월 22일에 합니다. 출연진들이 다 달라요. 우선 돌아오는 12월 8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이날 인기가수 손병희, 이정열 가수 출연하고요. 그리고 가수 이한철,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우리 국민카페 온에어에 오시네요. 그리고 주진호 교수, 도종환 의원님도 오십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반 국민TV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 무료 입장이에요. 무료 입장. 무료 입장. 네, 많은 분들 오셔서 네,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오늘도 간단합니다. Translators, traitors. 무슨 말인가요? 간단하게. 통역자는 배신자다. 배신자?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역하는 순간 글이 왜곡되고 네. 전하려는 게 왜곡되죠. 아, 그래서 배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통역자. 언론도 배신자 언론들 많아요. 네, 우리는 배신 때리지 말고 잘 해봐요.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끝곡으로 백지영의 배신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어렵지 너의 눈빛은 나를 속일 순 없어 한순간 모해로 나를 떠나지 마 Don't tell me lies 내게 말해줘 너의 진실을 너를 믿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